네, 그러면 이제 148페이지 하단에 이익잉여금 보겠습니다. 자, 이익잉여금을 설명을 할 건데,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회사가 한 해 동안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벌어들인 이익이, 예를 들어서 500원이었다라고 할게요. 500원. 자, 벌어들인 이익은 다 어디로 간다라고 했어요? 이익, 잉여금으로 간다라고 했었죠? 그럼 이익잉여금에 얼마가 쌓여있겠어요? 500원이 쌓여있겠죠? 자, 그럼 회사가 이 벌어들인 이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사회 유출. 회사 외부로 돈을 빼가지고 하는 거를 사회 유출이다라고 하거든요. 사회 유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사내에 유보를 시킬 수 있습니다. 사내 유보. 회사 내에 그냥 남겨두는 거. 이 두 가지의 방향이 있는데, 자, 사회 유출은 배당의 형태로 돈을 빼가는 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배당. 배당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 현금 배당하고 주식 배당이 있단 말이에요. 현금 배당하고 주식 배당의 형태로 돈을 빼가는 거. 이게 있고, 그 다음 회사 내에 남겨두는 거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남겨둘 수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법정적립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냐면요. 임의적립금이 있어요. 임의적립금. 세 번째, 저금하지 않고 남아있는 잉여금은 처분이 안 된 거기 때문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더라고요. 미처분 이익잉여금. 다섯 가지의 형태로 나눠줄 수가 있는데, 자, 이게 뭐냐? 이런 내용인데, 여러분들 법인이 있다라고 할게요. 갑법인이라고 할까? 자, 갑법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이익이 500이었죠. 500이었는데, 이 500원 일단 처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처분할 때, 여기 투자한 투자자가 있을 거예요. 투자한 투자자가 주주죠. 그 주주가 법인에 투자를 했으면은 왜 투자를 했겠어요? 회사가 이익이 났을 때 이익에 대한 몫을 요구하기 위해서 투자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익이 500원 났으면은 내가 투자한 대가를 달라. 예, 그게 배당이에요, 배당. 그래서 투자금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데 회사가 이익이 나면은 배당을 받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주주들이. 그럼 배당으로 얼마를 받아갔냐면요. 예를 들어서 현금 배당으로 100원, 예, 주식 배당으로 100원을 받아갔다라고 할게요. 그럼 주주가 배당으로 얼마를 빼간 거예요? 200원 빼간 거죠. 그럼 회사 내에 남아있는 돈은 이제 얼마가 되겠어요? 잉여금이 300원이 되겠죠? 사회유출. 사회유출은 주주가 투자금에 대한 대가로 받아가는 것들이 배당이 되는데, 배당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 현금 배당하고 주식 배당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회유출된 금액이 200이다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회사 내에 남아있는 돈들이 있겠죠. 남아있는 돈이 300이죠. 자, 이 돈을 어떻게 남겨두냐면요. 크게 세 가지 형태.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인데, 법정적립금이라고 하는 거는 법에서 시킨 저금을 법정적립금이다라고 해요. 회사가 돈을 벌 때마다 돈을 다 써버리면은, 주주들이 돈을 다 가져가 버리면은 나중에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그 쓸 돈이 없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회사가 돈을 벌면은 그 돈을 재투자해가지고 또 다른 데 투자하고 해가지고 돈을 더 계속 벌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에서 꼭 저금을 하라고 시킨 적립금이 있는데 그게 법정적립금이에요. 대표적으로 중요한 게 이익준비금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자, 이익준비금이라고 하는 거는 상법상 법정적립금이에요. 상법에서는 회사가 돈을 번다. 돈을 벌면은 번 돈을 배당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배당한 거 중에서 현금 배당액의 10%만큼을 회사 내에 적립해두라라고 하는 게 이익준비금이에요. 그래서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액의 10%다. 외워두세요. 중요하니까.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액의 10%만큼을 적립하는 거다라는 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금 배당액이 10%이면 얼마예요? 이익준비금이 10원만큼은 반드시 저금을 해야 되겠죠? 10원. 그 다음에 그 외에 법정적립금이 기타의 법정적립금이거든요. 기타의 법정적립금. 이건 안 중요해요. 이익준비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기타로 다 몰아버려요. 그게 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법정적립금은 이익준비금하고 기타의 법정적립금으로 나눠지는데 중요한 거는 이익준비금이 중요해요. 임의적립금은 뭐냐? 회사가 임의대로 저금하는 게 임의적립금이에요. 회사가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미리 자기들 알아서 저금하는 게 임의적립금이고, 종류에는 사업확장 적립금, 감채기금 적립금 그런 것들이 있는데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임의적립금은 회사가 임의대로 저금하는 적립금이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냥 임의적립금으로 한 90원 정도 저금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법정적립금 10원, 임의적립금 90원. 그래서 100원 저금했죠.
저금했고, 그럼 저금하지 않고 남아있는 잉여금이 얼마예요? 200원이죠. 그럼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에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저금하지 않고 남아있는 잉여금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돈을 벌면은 꼭 나가는 저금이 있죠. 그게 법정 적립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임의대로 저금하는 저금이 있잖아요. 그게 임의적립금이고, 그럼 저금하지 않고 남아있는 돈들은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있는 돈들이죠. 그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에요. 집에 있는 돈들.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익잉여금이 200원만큼 주주가 빼가고 얼마가 남았어요? 300원 남았죠? 300원은 세 가지 형태로 남아있는 거죠. 남아있는 이익잉여금, 배당으로 빼가고 남아있는 이익잉여금은 세 가지 형태로 남아있는 걸 알 수 있겠죠? 첫 번째 법정적립금, 두 번째 임의적립금, 세 번째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잉여금의 종류는 세 가지,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나눠진다라는 거. 그래서 148페이지 상단에 표에 이익잉여금의 종류 보시면은 종류의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요 세 가지가 있죠. 자, 그 다음 교재 149페이지 보세요. 149페이지 1번에 법정적립금이 있는데 법정적립금은 법령에 의하여 적립이 강제되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 자본전입이나 결산보존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는 적립금을 말한다. 그 말은 몰라도 돼요. 그 다음에 거기 표에 1번에 이익준비금이 있죠. 법정적립금의 가장 대표적인 건데 그 이익준비금 표의 첫 번째 끝에 파란색 글씨로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액의 10%만큼을 적립하도록 강제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외워두세요. 중요하니까. 이번에 재물구조 개선 적립금이 있는데 그건 됐어요. 몰라도 되겠습니다. 이번에 임의적립금. 임의적립금도 내용을 읽어보면은 뭐 종류가 있는데 그런 거 몰라도 돼요. 그 다음에 3번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미처리 결손금. 이익이 나면은 미처분 이익잉여금, 결손이 나면 미처리 결손금이잖아요. 뭐 그거는 이런 거 처분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 그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익잉여금의 종류는 세 가지,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50페이지 3번에 이익잉여금의 사회유출. 요거 사회유출 됐을 때 요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요 분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은 뭐 배당 기준일, 배당 선언일, 그 다음 배당 지급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회사가 한 해 동안 열심히 장사를 했다고 할게요.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벌어들인 돈이 예를 들어서 500원이었다고 할게요. 자, 그럼 차변의 현금이 500원이 오겠죠? 그 다음에 대변의 제품 매출 500원이었다고 할게요. 제품을 판 금액이 500이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번 돈 있죠? 번 돈은 어떤 계정 과목으로 결국은 다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벌어들인 돈은 2월 이익잉여금으로 다 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대변에 있는 제품 매출 500을 차변에 빼고 계정 과목은 대변에 2월 이익잉여금 500 이렇게 분기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번 돈이 총 얼마냐면요, 500원이에요. 500원. 그래서 대변에 2월 이익잉여금 이렇게 되어 있겠죠. 자, 본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주주들끼리 이런 식으로 처분할 거 아니에요, 처분. 자, 이 처분을 언제 하느냐? 요 분계만 일단 볼게요, 사회 유출. 자, 사회로 유출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는 주청일날에 의논을 해요. 주청일날 모여가지고, 우리 회사에 벌어들인 이익을 이렇게 쓰겠다라고 주주들끼리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주청일인데, 주청일은 보통 다음 연도에 일어나요, 다음 연도 2월 달에 보통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2월 16일 날에 주청을 연다라고 할게요. 그럼 주청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처분하기로 한 거예요. 현금 배당 100원, 주식 배당 100원, 그 다음에 사내 유보 이렇게 시키겠다라고 주청일 날 주주들끼리 의논을 한 거예요. 의논해가지고 확정까지 지었어요. 자, 그럼 배당을 줘야 되는데 주주들한테 배당을 줄 때 12월 31일이 보통 배당 기준일이에요. 12월 31일 현재의 주주들에 대해서만 배당을 준단 말이에요. 그게 배당 기준일이고, 배당 선언일은
보통 주청일 날에 배당을 선언한단 말이에요. 너네한테 12월 31일 현재의 주주들에게 배당을 주겠다라고 선언하는 날이 배당 선언일이고, 그냥 배당 지급일은 주청일에 가면은 배당을 바로 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주겠다라고 말만 해놓고 나중에 준단 말이에요. 예, 그때 배당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날이 배당 지급일이거든요. 그래서 배당 선언일이, 배당 기준일에는 분개할 게 없고, 여기 주청일 날 있죠. 배당 선언일 날. 이 날에는 배당을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날에는 분개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청일 날 분개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볼게요. 요 날이 배당 선언일이죠. 배당 선언일. 네. 보통 주청일 날에 배당을 선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잉여금 쓰는 분개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현금 배당은 대변에 있는 2월 잉여금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차변에 빼요. 네, 현금 배당. 자, 현금 배당은 대변에 있는 2월 이익 잉여금을 100원 차변에 빼고, 그 다음에 현금으로 배당을 줬기 때문에 대변에 뭐가 나가겠어요? 현금이 100원 나가겠죠? 예, 현금 100원 하면 돼요. 그래서 요 돈 쓰는 거라고 써요. 요 돈 쓰는 거니까 대변에는 2월 잉여금을 차변에 빼고 현금 준 거니까 대변에 현금 100원 이렇게 분개하면 된단 말이에요. 대변에 현금 100원인데 주청일 나가면은 바로 현금으로 주겠어요? 아니면 주겠다라고 말만 하겠어요? 예, 주겠다라고 말만 하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안 준 거니까 미지급 배당금 100원 예, 이렇게 분개하면 되겠죠? 배당 선언일 날. 자, 그 다음에 주식배당. 주식배당은 분개가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주식배당. 자, 주식배당도 잉여금 쓰는 분개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배당을 100원 한 거니까 대변에 있는 2월 이익잉여금을 차변에 빼요. 2월 이익 잉여금을 차변에 뺀다. 근데 주식으로 배당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주식을 발행해 준 거잖아요. 주식을 발행해 준 거기 때문에 액면 금액만큼 뭐가 증가하게 되어 있냐면요. 예, 자본금이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주식을 발행하면은 차변에 돈이 들어오겠죠.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자본금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돈이 들어오는 거, 돈을 이미 벌어서 들어왔죠. 예, 들어온 돈이 전부 다 뭘로 간 거예요? 2월 이익잉여금으로 간 거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거 보세요. 이 자리에 돈을 받았죠. 들어왔죠. 들어온 돈이 주식을 발행했으면 뭐가 돼요? 자본금이 되겠죠. 근데 번 돈이기 때문에 2월 잉여금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돈을 쓸 때 어떻게 썼냐면요. 주주들한테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준 거예요. 그럼 주식을 발행하면은 원래 이 돈이 주주돈이잖아요. 주주돈을 미리 받아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자리에 투자금으로 받은 돈이었다라고 하면 자본금이었었겠죠. 액면 금액만큼 자본금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식 배당에 대한 분개는 이 자리에 원래 주식을 발행해서 받은 돈이었다라고 하면 자본금이 돼야 되는데 예, 번 돈이었기 때문에 2월 이익잉여금으로 잡아놨다가 이걸 뭘로 바꿨어요? 주식으로 배당을 해줬기 때문에 주식을 발행해줬잖아요. 그래서 이걸 빼면서 자본금으로 바꿔야 돼요. 제가 말을 좀 복잡하게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주식을 발행하면은 차변에 돈이 들어오겠죠.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뭘로 잡아야 돼요? 예, 자본금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상법상 주식 배당은 무조건 뭘로 하게 되어 있냐면요. 액면 금액으로만 배당을 해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액면 금액을 초과하게 배당하는 건 안 된단 말이에요. 상법에서. 인정이 안 되고 무조건 액면 배당이에요. 그럼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만 자본금으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뭘로 대체했어요? 회사가 벌어들인 잉여금을 쓰는 거잖아요. 주주들한테 배당을 주식으로 발행해줬기 때문에 잉여금 쓰는 거고 대변에 있는 2월 잉여금을 차변에 빼면 돼요. 빼고 액면 금액만큼 뭘로 잡으면 돼요? 자본금으로 잡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변에 와야 될 계정 과목은 자본금이에요. 자본금. 주식으로 배당을 해줬기 때문에 액면 금액만큼 자본금. 그래서 대변에 자본금 100원. 차변에 돈을 받은 거였으면 차변에 현금이잖아요. 보통 주식 배당에 대한 분개는 투자금을 받는 거니까 돈이 들어오는 건데 얘는 벌어들인 돈을 재원으로 하는 거잖아요. 주주들한테 현금 배당을 주는 대신 현금으로 주는 대신에 주식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예, 잉여금 빼면서 예, 자본금. 주식을 발행하면 액면 금액만큼 자본금 증가니까 주식 배당에 대한 분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날에 주식 배당을 줘요, 안 줘요? 주겠다고 말만 하겠죠. 자본금을 쓰지 않고 아직까지 교부하지 않은 배당금이다라고 해서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쓰겠습니다. 미교부 주식 배당금 100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금 배당은 미지급 배당금, 주식 배당은 미교부 주식 배당금. 네. 자, 150페이지 거기 보시면은 현금 배당의 배당 선언일날 분개를 보시면 차변에 2월 잉여금, 대변에 미지급 배당금, 주식 배당은 배당 선언일날에 차변에 2월 잉여금, 대변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했다가 이제 배당금 지급하는 날이 오겠죠. 배당금 지급일이 3월 10일 날에 지급이 됐다라고 할게요. 3월 10일 날에 배당금을 지급했다. 배당금 지급일. 자, 배당금 지급을 하면 먼저 현금 배당. 자, 현금 배당은 대변에 있는 미지급 배당금이 어디로 빠지겠어요? 네, 배당금 지급일. 대변에 있는 미지급 배당금을 차변에 빼면서 대변에 현금 주면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있는 미지급 배당금을 차변에 빼요. 미지급 배당금 100원을 빼고 대변에 현금 100원 이렇게 분기하면 되겠죠? 배당금 지급했으니까. 원래 현금 배당은 2월 이익잉여금 빠지면서 대변에 현금 나가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미지급 배당금 잡아놨다가 실제로 지급할 때는 얘 빼면서 현금. 주식 배당. 주식 배당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 원래 자본금이 왔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주식을 발행하면 액면금액만큼 자본금이 증가하니까 자본금이 왔어야 되는데 임시적으로 미교부 주식 배당금 잡아놨다가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할 때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 100원을 차변에 빼고 대변의 액면금액만큼 뭘 증가시켜야 되겠어요? 자본금 100원. 이렇게 분기하면 되겠죠? 주식으로 배당을 준 거니까 액면금액만큼 자본금 증가. 자, 이런 식으로 분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당 선언일날, 주청일날 있잖아요. 주청일날에는 잉여금 처분하는 거니까 잉여금을 빼면서 현금이잖아요. 근데 이날에 주겠다라고 말만 한 거니까 아직 준 건 아니잖아요. 미지급 배당금 잡아두고 주식 배당은 2월 이익잉여금 빼고 대변에는 아직 준 건 아니기 때문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이렇게 잡아둬요. 잡아뒀다가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날에 가서 현금 배당은 미지급 배당금 빼면서 대변의 현금, 주식 배당은 미교부 주식 배당금 빼면서 대변의 액면 금액만큼 뭘 증가시키면 돼요? 자본금을 증가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50페이지에 그런 분괴, 이 분괴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금 배당하고 주식 배당에 대한 분괴를 설명을 했는데 이게 시험에 세무 2급에서는 잘 나오는 편인데 회계 1급에서는 잘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안 나오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잉여금 처분하는 분기예요. 번 돈 쓰는 분기이기 때문에 번 돈이 일단 빠져야 되겠죠. 항상 그 현금 배당이나 주식 배당을 했다라고 하면은 2월 이익잉여금이 차변에 무조건 빠져야 되겠고 현금 배당은 대변에 현금이 나가야 되고 주식 배당은 대변에 액면 금액만큼 자본금이 증가해야 되는데 주겠다라고 말만 한 거니까 미지급 배당금, 미교부 주식 배당금 잡아놨다가 현금 배당을 지급했을 때는 얘 빼면서 현금, 주식 배당은 얘 빼면서 자본금 증가 이런 식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분괴를 있잖아요. 자, 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가지고 전부 다 한번 다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요 오른쪽 편 칠판을 좀 지우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요거 정리했던 거 있잖아요. 요거 사유일출하고 산후유부 된다라고 썼죠.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은. 자, 요 분괴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살펴볼게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회사가 벌어들인 돈은 이익잉여금,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이 있겠죠. 대변에 어떤 계정 과목이 있어요? 2월 이익잉여금에 얼마다라고 되어 있겠어요? 벌어들인 돈은 500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쵸? 네. 자, 그럼 현금 배당일 때 분괴가 어떻게 되느냐. 현금 배당. 자, 그다음 주식 배당. 그 다음에 법정적립금. 그 다음에 임의적립금.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현금 배당. 먼저 주청일 날 있겠죠? 예, 주청일 날. 주청일 날에는 대변에 있는 2월 이익잉여금 쓰는 분괴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2월 이익잉여금 쓰겠죠. 자, 현금으로 배당을 100원 했으니까 대변에 있는 2월 이익잉여금 중에서 100원만큼이 차변에 빠져요. 대변에 현금이 100원 나가겠죠. 근데 이 날에 줘요? 아니면은 지급하겠다라고 한날 줘요? 배당금 지급일 날에 주겠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뭘로 잡아둬요? 미지급 배당금 100원 이렇게 잡아둬요. 그래서 미지급 배당금은 나중에 줘야 될 돈, 부채이기 때문에 이 계정의 분류는 유동부채로 분류가 돼요. 유동부채. 그 다음 배당금 지급일 날 있겠죠? 지급일 날의 분괴가 어떻게 되느냐. 지급일 날에는 미지급 배당금 100원이 차변에 빠지겠죠? 미지급 배당금
100원이 차변에 빠지고 대변에 현금 100원이 나가는 붕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금 배당은 잉여금 쓰면서 결국은 대변에 현금 나가는 붕괴잖아요. 자, 주식 배당도 주청일이 있어요. 주청일 날에 차변에 2월 이익 잉여금이 빠져요. 2월 이익 잉여금이 100원이 빠졌다고 할게요. 그럼 액면 금액만큼 뭐가 되겠어요? 자본금이 되겠죠? 근데 이날에는 주겠다라고 말만 한 거니까 뭘로 잡아둬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 100 이렇게 잡아둬야 되겠죠? 얘는 자본 조정이 돼요. 왜 자본 조정이냐? 별로 안 중요한데 지급일날 가보면은 지급일날에 대변에 있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 100원이 차변에 빠지겠죠. 빠지면서 대변에 액면 금액만큼 자본금이 증가한다라고 썼잖아요. 결국은 이거는 자본을 가산시킬 항목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본 중에서 주주와의 거래를 이런 거 중에서 자본금도 아니고 자본 잉여금도 아닌 거는 자본 조정으로 가야 된다라고 썼잖아요. 그래서 얘는 자본 잉여금인가요? 아니죠. 자본금인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나중에 자본금에 가산시킬 항목인 거지 자본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갈 데 없는 거 박아둔 게 주주와의 거래 중에서 오갈 데 없는 계정 과목 박아두는 게 자본 조정이단 말이에요. 근데 프로그램에 계정 과목 및 조회 등록 들어가서 컨트롤 F 치고 미교부 주식 배당금 치면은 자본 조정이라고 나와요. 그거 보고 찾으면 되니까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주식 배당도 결국은 차변에 2월 이익여금 지워져 버리면은 2월 이익여금 빼면서 대변에 뭐가 증가하는 걸로 볼 수 있어요? 액면 금액만큼 자본금 증가하는 걸로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법정연입금 적립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잉여금 쓰는 거니까 2월 이익여금이 빠져요. 2월 이익잉여금. 자, 뭘로 적립했어요? 이익준비금이죠. 10원. 대변에 이익준비금 10원. 잉여금 쓰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임의적립금 적립했을 때도 2월 이익잉여금이 빠져요. 2월 이익잉여금이 90원 빠지고 대변에 임의적립금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 나올 건데 뭐 그냥 임의적립금이라고 쓸게요. 시험에서 나오는 분계는 아니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잉여금 500원 중에서 현금 배당으로 100, 주식 배당으로 100 썼고 그 다음에 법정연입금 이익준비금으로 10, 임의적립금으로 90 해서 총 얼마 썼어요? 300원 썼죠. 300원만큼의 잉여금이 대변에 있는 거 500 중에서 300원이 빠졌잖아요. 빠지고 남아있는 잉여금이 얼마겠어요? 200. 그 200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잉여금 처분에 대한 붕괴를 다 살펴봤는데 현금 배당하고 주식 배당은 이 붕괴 자체가 시험에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붕괴 자체를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법정적립금하고 임의적립금 적립하는 거 이건 해결급 시험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지금 제가 하는 이 붕괴 자체가 해결급 시험에서 잘 안 나오는 붕괴이긴 해요.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건데 요 붕괴까지 제가 설명을 한 거는 뭐냐면요. 법정적립금하고 임의적립금 이 적립금자 붙은 거는 전부 다 이익잉여금이에요. 웬 저금해 놓은 거니까 회사가 벌어들이는 잉여금을 저금한 거니까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임의적립금 이 적립금이나 준비금자 붙은 거는 다 이익잉여금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2월 이익잉여금 10원을 빼면서 대변에 이익준비금 10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있잖아요. 이게 2월 이익잉여금하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같은 거단 말이에요. 왜냐면 프로그램에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마감을 시키면 계정 과목이 2월 이익잉여금을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계정 과목의 위치가 있잖아요. 여기 썼던 게 여기로 가는 것 뿐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익잉여금이죠. 이익준비금도 이익잉여금이라고 썼잖아요. 이 두 개 잉여금 내에서 그 계정의 분류만 바뀌는 거지 잉여금 총합계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치고 자본 총계도 영향을 안 미친단 말이에요. 자본에는 영향을 안 미쳐요. 그냥 계정 과목의 위치만 바뀔 뿐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이런 문제로 가끔 나오는데 뭐 이런 것까지 이해해가지고 맞출 필요는 없긴 해요. 왜냐면은 해보면 좀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처음 보면은 좀 어렵단 말이에요. 제가 설명을 잘한 것 같은데 처음 보면은 이게 정신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면 이런 거 안 해도 여러분들 시험 합격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공부를 좀 꼼꼼하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까지 하면 좋은데 그런 문장이 없고 네 요거 볼게요.
자, 주식 배당. 주식 배당을 보면은 주식 배당은 결국은 어떻게 돼 있어요? 2월 이익잉여금이 빠지면서 대변의 액면금액만큼 뭐가 증가해요? 자본금이 증가하죠. 그럼 여러분들 교재 160페이지 잠깐 보시겠어요? 그 160페이지에 20번 문제 보세요. 160페이지 20번 문제 보시면은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하였을 경우 다음 설명 중 올바른 것은, 그러면은 2월 잉여금은 여기 있는 거단 말이에요. 요거를 어디다 넣었다라는 거예요? 자본금으로 넣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2월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넣는데 이게 결국은 이것도 자본이고 이것도 자본 항목이잖아요. 자본 감소, 자본 증가이기 때문에 자본 총계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네, 자본 총계의 변화가 없는 거단 말이에요. 자본금은 증가하겠죠. 답이 3번이 되는 건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했다. 이 말은 이익잉여금에 있었던 거를 자본금으로 바꿔놨다. 이 말이에요. 전입이라고 하는 말은. 전입은 계정 과목을 바꿔치기 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익잉여금에 있었던 거를 자본금으로 바꿨다. 예, 요 말이다라는 거. 20번과 같은 문제는 나중에 문제 풀 때 다시 설명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손익거래에 대한 내용을 다 살펴봤는데, 이 분계는 세무이급이다라고 하면 제가 참 중요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회계급에서는 막 중요한 분계는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만 알아두시고, 분계 자체는 요것만 알아두세요. 요건 몰라도 돼요, 이런 분계. 이런 분계 몰라도 되겠고, 요거 현금 배당하고 주식 배당 있잖아요. 요 분계만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 설명을 다 했고, 151페이지에 뭐 사례가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 해보세요. 제가 책에다가 문제를 만들 때는 참 잘 만들었다 하고 넣어놓은 문제인데 실제로 설명을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사례에서 제가 혼자서 든 사례들이 다 이 내용이에요. 151페이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고 넘어가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152페이지 결선금 처리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 없어졌어요. 몰라도 돼요. 그래서 제가 밑에 그 당구장 표시해가지고 두 번째 줄에 2016년부터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참고만 하여도 상관없겠다. 상관없어요. 넘어가세요. 몰라도 돼요. 자, 설명을 다 드렸고 이제 154페이지 이론 문제 유형별 정리 가기 전에 저 뒤에 몇 페이지냐면요. (464페이지) 보세요. 자, 464페이지 10번하고 11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464페이지 10번 문제 보시면은 주주총회에서 여러분들 풀어보세요. 잠깐 스톱하고 여러분들 풀어보시고, 전 바로 풀게요. 10번하고 11번. 자, 10번에 주주총회에서 정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안대로 처분이 확정되었다. 이익잉여금 처분에 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처분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이익준비금 100만원, 현금 배당 1000만원, 주식 배당 500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분계가 주총일날 분계잖아요. 자, 주총일날에 잉여금 처분하는 분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대변에 있는 2월 잉여금 중에서 얼마를 쓴 거예요? 이익준비금 100, 현금 배당 1000, 주식 배당 500이니까 1600 쓴 거잖아요. 잉여금을 처분하는 분계가 2월 잉여금 쓰는 분계단 말이에요. 그러면 2월 잉여금을 차변에 1600을 빼요. 차변에 2월 이익 잉여금 1600을 빼고, 자, 그 다음 대변에는 뭐가 오느냐. 자, 주총일 날에는 주겠다라고 말만 한 거니까 뭘로 잡아둬야 돼요? 현금 배당은 미지급 배당금. 미지급 배당금 1000만원. 그 다음에 주식 배당은 계정 과목을 뭘로 써야 돼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되겠죠? 미교부 주식 배당금. 주겠다라고 말만 한 거니까 그게 얼마예요? 500.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 적립해야 되잖아요.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이 10%니까 딱 100만원이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익준비금 100만원 이렇게 분계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다 뭐하는 분계예요? 잉여금을 처분하는 분계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했다가 11번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금전 배당 1000만원과 주식 배당 500만원을 현금 및 주식으로 교부하였다. 현금 배당 준 거는 미지급 배당금, 대변에 있는 미지급 배당금을 차변에 빼야 되겠죠? 차변에 미지급 배당금, 현금 준 거니까 1000만원 빼고 대변에 뭐가 나가겠습니까? 현금 1000만원 이렇게 분계하면 되겠죠? 현금으로 배당금 준 거니까 요거 빼면서 이렇게 나가면 되겠죠? 주식 배당은 액면 금액만큼 자본금 증가하는 거니까 미교부 주식 배당금을 차변에 빼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을 차변에 500만원 빼야 되겠죠? 빼고 액면 금액만큼 뭘 증가시키면 돼요? 자본금 500. 자본금 500만원 증가시키는 분계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빠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주총일날
주청일 날이죠. 그게 10번 문제 주청일 날 분계고 여기 11번 배당금 지급일 날 분계잖아요. 주청일 날에는 2월 이익여금 쓰는 분계, 현금 배당, 주식 배당, 이익 준비금. 지급하는 날에는 빼면서 현금, 주식 배당은 빼면서 자본금. 그래서 10번하고 11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앞에 이론 문제 유형별 정리 가볼까요?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냐면요. 자, 155페이지 볼게요. 자, 155페이지 유형 3하고 유형 4가 있는데, 자, 유형 3을 볼게요. 자, 155페이지 보세요. 자, 유형 3의 1번 이익잉여금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발생된 이익이 축적된 부분이다. 뭐 맞는 말이죠. 2번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액의 10% 이상의 금액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적립해야 한다. 맞는 말이죠.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액의 몇 %라고 했어요? 10%만큼 적립했었죠. 3번 기타 법정 적립금, 이익준비금, 배당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다.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나중에 뒤에서 배울 건데 이익잉여금을 처분하는 명세서가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예요. 그럼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이익잉여금을 어떤 식으로 처분하겠다, 처분하겠다라고 하는 내역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 봤을 때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을 봤을 때 이익잉여금 이외의 항목에 대한 내역은 안 나오겠죠. 그래서 3번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안 나와요. 답은 틀린 건데 이게 실제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프로그램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라는 게 있어요. 거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걸 열어보면은 항목들이 쫙 나와 있단 말이에요. 확인할 수 있는 항목들이. 근데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없을 거예요. 자, 유형 4 보겠습니다. 자본 총액의 변화. 다음 물음에 대해서 OX를 하시오. 그래서 그 3번 한번 보세요. 3번. 3번에 이익잉여금을 3번을 설명하기 전에 자, 근데 자본이 있는데 자본은 총 5가지죠. 자본은 총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본금, 두 번째 자본잉여금, 자, 그다음 세 번째 자본조정, 네 번째 기타 포괄선익 누계, 다섯 번째 뭐가 있냐면요, 이익잉여금이 있어요. 이렇게 5가지의 자본이 있는데 이익잉여금이다라고 하는 거는 회사에 이익이 쌓인 부분이 이익잉여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의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의 이익이 쌓인 부분, 이익이 쌓인 부분이 이익잉여금이 돼요. 자, 그럼 자본하고 같은 말이 자본 총계, 그 다음에 순자산, 순자산도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자본 합계는 이 5가지를 더한 금액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5가지 더한 금액이 자본의 총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회사가 이익이 발생하잖아요. 이익이 발생하면은 이익잉여금 증가. 그럼 자본의 총계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에 회사의 결산 결과 단기 순이익이 발생한 경우, 단기 순이익이 발생하면은 이익잉여금 증가, 자본의 총계도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되겠죠. 실질적으로 자본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 X. 2번 회사의 결산 결과 단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실질적으로 감소한다. 자본이. 단기 순손실이 발생하면 적자, 이익잉여금 감소, 자본 총계도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겠죠. 그래서 자본이 감소한다가 맞는 거고 2번은. 3번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면 순자산은 증가한다. 이거 주식 배당에 대한 이야기인데 주식 배당은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거단 말이에요. 네, 주주에게 배당을 해주는 거니까 주식으로 배당을 해주니까 액면금액만큼 자본금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럼 주식 배당 같은 경우에는 2월 이익여금이 만약 100원 있었다. 요거를 어디로 박아 넣는 거예요? 자본금으로 100원 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본의 구성 항목만 바뀔 뿐이지 자본 총계는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치죠. 여기에 있었던 잉여금을 여기로 넣는 것 뿐이잖아요. 자본의 구성 항목만 바뀌지 자본 총계, 순자산에는 변화가 없다. 3번은 틀렸어요. 자, 4번 보유하고 있던 기계장치를 장부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순자산이 증가한다. 이익이 발생한 거죠. 이익이 발생한 거니까 왜냐하면 순자산
금액 장부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판매했으면은 유형계산 처분 이익이 발생할 거단 말이에요. 이익이 발생하면 자본 증가, 잉여금 증가, 자본 총계 증가잖아요. 순자산이 증가한다 맞는 말이고 5번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한 경우에는 순자산이 증가한다. 자본적 지출로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거잖아요. 수익적 지출은 차변의 계정 과목이 뭐가 와요? 수선비가 오잖아요. 수선비. 그럼 수선비가 오니까 비용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증가. 이익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비용이 증가하면 이익이 떨어지겠죠? 이익이 떨어지면 이익잉여금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익잉여금이 떨어졌으니까 자본의 총계도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은 틀렸습니다. 순자산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하겠죠? 왜냐면은 잉여금이 감소하니까 자본은 감소, 자본 총계, 즉 순자산은 감소. 자, 그래서 5번까지 다 풀어봤네요. 이 자본 총계 변화, 이거는 회계급 수준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단 말이에요. 세무 2급에서는 참 잘 나오는데 이론 문제로 회계급 이론 문제는 간혹 나와요. 간혹. 그래서 이 자본 총계라고 하는 거는 이 자본 거래, 주주와의 거래하고 손익 거래로 나누는데 주주와의 거래, 즉 투자금 받거나 투자금 반환하거나 그런 경우에 자본의 변동이 생기겠죠. 회사에 이익이 발생하면 자본의 변동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 내 돈이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주면 되잖아요. 투자라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증가하겠죠. 혹은 여러분들이 일을 해서 벌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본 총계의 변동이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투자를 하거나 회사가 투자를 받거나 혹은 이익이 났을 때 그런 경우에 자본의 변동이 생긴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자본과 관련된 내용은 모두 다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 시간에 157페이지 연습 문제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입력을 좀 해볼게요. 우리 뒤에서 풀었던 실전 연습 문제 있잖아요. 입력을 같이 해볼 테니까 그 집에서 157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이론 문제 좀 풀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